고구려 광개토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광개토라는 칭호 그대로 고구려의 영역을 최대로 넓힌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고구려의 영역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국사교과서에 의하면 광개토왕 이후 고구려의 서쪽 경계는 대개 요하 일대로 표시됩니다.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는 요하를 경계선으로 보았습니다.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요하를 살짝 넘는 경계선을 그었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요하를 좀 많이 넘은 데까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학계의 견해는 어떨까요? 고구려사 연구의 권위자인 다케다 유키오 일본 동경대 교수는 광개토왕 이후 7세기 초 수나라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요하로 굳어졌다고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도 대부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 연구자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역사지리서인 중국역 사지도집에도 남북조 시대 고구려의 서쪽 경계로 요하가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서쪽 경계는 대략 요하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성재는 2013년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요령성 위무려산과 대릉하 하류였다는 파격적인 논문을 발표했고, 이어서 2016년 논문에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시기를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두 편의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논문을 소개하기에 앞서 고구려의 서쪽 경계를 논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명 등 간접적인 근거를 들어 정황상 고구려의 경계를 논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고려영이라는 지명이 그렇습니다. 북경 동북방향 순위구 내에 고려영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신채호는 이를 당나라 군대를 뒤쫓던 연개소문이 설치한 군영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면서 시를 남깁니다. 고려영 지나가니 눈물이 가리워라. 나는 서생이라 개소문을 그리려만 가을풀 우거진 곳에 옛 자취 서로 하노라. 그리고 연개소문이 이곳까지 왔다는 현지인한테서 들은 말을 근거로 듭니다. 어찌하야 이 마을 이름이 고려영이냐 물은즉 고래 개소문이 당태종과 싸우던 곳인고로 고려영이란 이름이 전하여 왔다 합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지인은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추격했다는 청나라 경극 내용을 경강부회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영은 고구려 패망 후 당나라로 끌려온 고구려인들의 거주지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군이 단기간 점령한 곳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436년 장수왕은 현재의 조양인 북연의 수도 화룡성에 군대를 보내 대릉하 건너 요서의 심장부까지 진출했지만 점령한 화룡성에 오래 머물지 않고 북연왕과 화룡성 성민들을 데리고 귀환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장수갈로와 맹광을 보내어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양이를 따라 화룡에 이르러 연왕을 맞이하게 했다. 고구려 군대는 임천에 주둔하였다. 갈로와 맹광이 성에 들어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낡은 옷을 벗게 하고 연나라 무기고의 정예 병기를 꺼내어 지급하게 하였으며 성안을 크게 약탈하였다. 5월 을묘일에 연왕이 용성에 남은 가구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옮겨가며 궁전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열흘 동안 꺼지지 않았다. 부인들에게 갑옷을 입혀 대열의 가운데에 있게 하고 양이 등이 정예 병사를 거느리고 바깥을 호위하게 하였으며 갈로와 맹광은 기병을 거느리고 뒤를 지키며 대열을 나란히 하여 전진하니 그 줄이 앞뒤로 80여 리에 달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구려의 영역이 조양까지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서쪽 경계를 요하로 본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두부 자르듯이 요하에서 경계가 나눠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하 서쪽 연안에 고구려 군사시설인 무려라가 있었음은 학계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서기 612년 백만대군을 동원한 수 양제의 고구려 침공 기사에 나오는 무려라라는 지명을 보겠습니다. 대업 7년 황제가 원의 죄를 토벌하려 하였다.
황제의 수레가 요하를 건너 요동성에 진영을 설치하고 길을 나누어 군대를 출동시켜 각 군단이 그 성 아래에 주둔하게 하였다. 로 인해 식량이 다하고 군대는 지쳤으며 보급마저 이어지지 않아 여러 군대가 크게 패하였고 이에 군대를 돌려 퇴각하였다. 이번 원정에서는 오직 요하 서쪽에서 적의 무려라를 함락시키고 요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하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여기에 나온 무려라는 요하 서쪽에 있었던 고구려 군사시설이 분명합니다. 무려라의 구체적 성격은 이 부분을 인용한 자치통감의 무려라에 달린 호삼성 주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란 글자만 보겠습니다. 무려라 고구려는 요하 서쪽에 라를 설치하여 요하를 건너오려는 자들을 경계하고 살폈다. 여기서 요하를 건너는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한 데서 무려라는 요하이 나루에 설치된 소규모 군사시설로 보입니다. 현재 무려라가 요하 서쪽 연안 시민시 경내로 비정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라 함락 1년 전인 611년 무려성이라는 관련 지명이 수서해 보입니다. 대업 5년 황제의 수레가 서쪽으로 순행하여 천수에 이르자 경이 황제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롱천궁에 이르러 황제가 크게 사냥을 하려 하였으나 경은 좌무의대 장군 곽연과 함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마침내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년 남짓 지나 관직에 복고하였고 이듬해에 고구려의 무려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자 원구 후에 자기를 내리고 물풍천단을 하사하였다. 이 기록은 수나라 장수 이경이라는 사람의 전기인데 그가 고구려의 무려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큰 지위와 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려성과 무려라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전 연구들에서는 둘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무려라든 무려성이든 표기의 차이일 뿐이고 요하 건너 바로 서쪽에 위치한 고구려 초소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요하 서쪽 영역은 요하 서안의 매우 좁은 지역에 국한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관련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무려라와 무려성은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함락 시기가 다릅니다. 무려라는 612년에 함락되었지만 무려성은 1년 전인 611년에 함락되었음이 그동안 간과되었습니다. 앞에 나온 이경전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대여 5년, 즉 서기 609년 이경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세여, 즉 1년 남짓 지난 후 복직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년, 즉 그 다음 해에 무려성을 공격해 함락시킴으로 무려성은 611년에 함락된 것입니다. 둘째, 무려성이 요하 나루에 있는 작은 군사시설이었다면 이를 함락시킨 정도의 초라한 공로로 이경이 큰 지위와 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려성은 지역 지배의 거점이자 군사적 요새였던 고구려의 성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무려라는 오늘날의 전방 지피나 초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요하 서쪽 연안에 다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함락된 순서를 감안하면 무려성은 무려라보다 서쪽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성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무려라는 지명은 한서지리지의 요동군의 18현 가운데 하나인 무려현과 음이 같음으로 같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려현의 무려는 의무려라고도 한다는 주가 달려 있으므로 고구려의 무려성은 한나라 때의 무려현으로 요령성 의무려산 인근이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자료는 당나라 때 현재의 조양인 영주에서 현재의 요양인 안동도호부까지 가는 경로에서 열하수착과 양평, 즉 안동도호부 사이에 무려 수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수착이란 당나라 때 변방의 작은 군사기지를 말합니다. 당시의 경로를 정리하면 당나라 때 무려 수착이 요하 서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한나라 무려현과 같은 곳이었다면 시기적으로 그 중간인 수나라 때의 무려성도 같은 곳이었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7세기 초 고구려의 서쪽 경계는 한나라 때의 무려현과 회원 사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상에서 그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때의 무려현 위치는
북진시 남쪽의 요둔양 고성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주에서 안동도 호부까지 가는 경로를 복원하면 이렇습니다. 이 경우 고구려의 서쪽 경계는 대릉하 하류와 의무려산을 자연 경계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침입을 준비하던 7세기 초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선은 그 이전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고구려가 의무려산까지 진출했다는 직접적 기록을 기존 문헌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는 524년 육진의 난 때입니다. 북위의 북쪽 변경에서 일어난 육진의 난에 자극되어 변경인 영주에서도 반란이 일어나 남영주를 따로 신설할 정도로 북위의 동쪽 변경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1977년 요령성 조양시의 수나라 무덤에서 발굴된 한기의 묘지명이 주목됩니다. 가문은 번성하여 그 기세가 바닥까지 떨쳤으나 천하가 어지러워져 헤어지게 되었다. 융적이 변방을 엿보고 효창 연간의 조정의 통제력이 상실되자 고구려가 침입하여 요동으로 붙잡아갔다. 여기서 무덤 주인인 한기의 아버지인 한상이 고구려군에 의해 요동으로 붙잡혀간 때인 효창연간은 525년부터 527년 사이로 육진의 난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한상이 영주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때 고구려가 영주 일대까지 밀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점거하지는 않고 요동으로 돌아갔다는데 여기서 요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이 동쪽이 아니라 의무려산의 동쪽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한서 지리서에서 의무려산이 있는 무려현이 요서군 소속이 아니라 요동군 소속이었고 그때까지도 요동의 서쪽 경계는 의무려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구려군은 조양까지 왔다가 귀환했지만 장수왕 때처럼 요하까지 물러나지 않고 의무려산 동쪽까지만 물러섬으로써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로 설정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때를 효창연간으로 추정하면 무려성이 수나라에게 점령당한 611년까지 80년 이상 의무려산 동쪽이 고구려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구려 서쪽 경계는 요하거나 요하를 살짝 넘은 선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성재의 논문에 의하면 이는 사료에 나온 무려라와 무려성을 동일시한 데 따른 오류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인 5세기 초부터 요하를 서쪽 경계로 하였지만 안장왕 때인 6세기 초부터는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가 서쪽 경계였다고 보입니다. 안장왕 때는 광개토왕과 장수왕, 문자명왕을 잇는 고구려의 전성기로서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서쪽까지 고구려가 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